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발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은 대량 모발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텀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머리를 좀 많이 심어야 되는 케이스에 많이 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절개나 비절개를 한 가지만 고집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면 장점들을 많이 살린다면 훨씬 더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혼합요법이라고도 하고 대량 모발 이식이라도 하고 뭐 메가 섹션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 심어야 될 분한테 충분히 심어 가지고 모발 이식의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개법하고 뭐 다 아시다시피 절개법하고 이 비절개법을 같이 하는 혼용요법에 대해서 혼합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머리의 요 뒷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요 절개라는 거는요, 이렇게 째가지고, 요거를 이제 잔디의 떼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띄어가지고 이걸 띄죠. 이렇게 띄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거든요. 모낭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이거는 블라인드라는 게 이제 장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술은 블라인드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누는데 이거는 장님 수술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요 폴리클, 헤어의 폴리클, 모낭을 보면서 하나씩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개법은 장님 수술이 아니라 해석을 한다면 비장님 수술이죠. 모낭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하기 때문에 요거는 로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낭을 잘릴 이유가 별로 없는 수술법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게 한 4.5 전후가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했을 때. 물론 두껍고 길게 하면은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10수년 동안 의사들의 실수가 바로 그거였죠. 탄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를 잘 계산하지 않는다면 흉이 남는다는 걸 과거에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1.5cm를 좀 안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탄력이 없다면 더 줄입니다. 그렇지만 더 길게 해야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얻을 수는 없고 이렇게 많이 머리가 뒤에 많이 있는데도 한 4.5 정도를 얻는 거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욕심 안 내는 거는 앞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뒤에 흉이 나오면 그것도 좀 큰 문제지 않습니까? 흉을 안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개법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심을 수 있는 게 한 4.5 정도 우리가 된다. 그런데 이만큼 없어진 고도 탈모인 경우에 4.5 가지고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요거는 위에서 본 모습이 되겠는데 이게 코가 되겠고 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헤어라인을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제 M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를 심을 때는 한 3.5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가 다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모수가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모발 이식 기술로는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절개와 비절개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이 좋아지면서 사고의 폭도 넓어져서 절개와 비절개 같이 한다면 이 정도도 다 커버할 수 있겠다. 머리카락이 숫자가 많으면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도 다 커버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절개와 비절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개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게 4.5로 한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비절개를 해가지고 이 정도를 더 커버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머리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결국은 혼합요법은 이렇게 조금 씻는 머리에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대량으로 모발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아주 고도의 탈모가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절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비절개는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 머리입니다. 머리를 깎죠. 머리를 깎고
하나씩 뽑아내죠. 하나씩 뽑아내는데, 아까 제가 장님 수술, 비장님 수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장님 수술이죠. 장님이라는 게 블라인드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이렇게 뽑아낸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씩 뽑아내기 때문에 비절개는 블라인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장님 수술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헤어 폴리클, 모낭이 이렇게 잘릴 가능성이 좀 있었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초음파를 쓰고, 다른 병원은 뭐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요 생착률이 높여졌죠. 그러니까 여기 안 잘리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절개도 절개만큼 생착률이 좋아졌기 때문에 절개와 비절개 같이 쓰는데 큰 부담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하나씩 뽑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고도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절개를 먼저 합니다. 절개를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래가지고 모낭을 다 분리하고 다 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환자분을 엎드리게 해가지고 이만큼 머리를 깎습니다. 이를 깎아가지고 여긴 또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또 심어요. 그래서 보통 스케줄 보면 오전에 절개를 한 4.5 심고요. 후반에 머리가 많으면 3.5로 비절개를 하고, 오후에 아니면 한 2.5 정도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뭐 절개를 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혼용요법, 아침에 절개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비절개를 해가지고 아침에 한 10시에 시작하면, 9시 10시에 시작하면 6시 7시면 끝납니다. 물론 환자분 중간에 점심 드시고 좀 쉬었다가 하면 충분히 되죠. 한 번에 다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혼용요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절개법을 먼저 하고 비절개법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한 4.5 하고 비절개는 통상적으로 최대한 4.5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합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2.5에서 정말 많으면 3.5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절개에서 좀 많이 나오면 4,500모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이것도 한 2,500, 3,00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6,000에서 7,000모 정도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혼용요법이다. 6, 7,000모는 단독으로 절개나 비절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모수가 되겠죠. 그래서 고도 탈모인 경우에, 아주 많이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결과를 굉장히 좋게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6,000모, 7,000모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머리수만큼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인 방법인데, 이 디자인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앞에 헤어라인을 잘 만드는 거죠. 헤어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나이를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6,000에서 한 7,000모 가지고 헤어라인을 일단 잘 만들고 나머지 머리로 뒤로 정수리로 심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혼용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절개법하고 비절개법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어떤 아이디어로 이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적응증은 그 50대 이상, 뭐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고도탈모가 있다면 마찬가지인데 50대 이상의 고도탈모에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고, 장점은 효과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과거 같으면은 절개를 하고 1년 있다 또 하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수술을 2번 한다는 것보다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낫다라는 견지에서 볼 때 이 수술 방법은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절개법과 비절개법을 같이 하는 혼용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